46번부터 보겠습니다. 46번이요. 46번 보시면 얘가 지금 F의 대응관계 줬잖아요. 그 2, 3변수 4개짜리입니다. 사실 얘를 줬다는 이야기는 너한테 뭘 준 거나 마찬가지냐면 역함수의 대응관계를 싹 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치? 거꾸로 보시면 되니까요. 요 방향으로 보면은 F, 요 방향으로 보면 인버스. 그치? 맞습니까? 이랬을 때 요게 지금 성립한답니다. 요게 성립함을 이용하고요. G2가 1이라고 초기값 하나 줬어요. 그랬을 때 G1이랑 G3의 합이 얼마게?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F랑 그 다음에 F 인버스랑 G에 대해서 다 2에 대해서는 싹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X에다 2를 먼저 대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좌변은 F 인버스 G인데 G가 1이잖아요. 우변은 F 인버스 F 서클 F 인버스 2인데 X에다 2 대입했을 때 F 인버스 2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치? 얘가 1이었던 거고 G1이었던 건데 F 인버스 1이 또 얼마냐면 3이거든요. 아, 그럼 G1은 3이었네?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G1이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또 X에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했을 때 F 인버스 서클 G1인데 G1이 3이니까 얘는 이거고요. 우변은 G 인버스 F 인버스 1이었던 건데 F 인버스 1이 3이잖아요. 그럼 얘는 G3이었던 거고 F 인버스 3은 얼마냐면 보니까 2네요. 이걸 물어보고 계셨던 거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만큼이 얼마였냐면 3이고 이만큼이 2니까 둘의 합은 5였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전혀 어려울 바 없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요. 47번 보겠습니다. 47번 보니까 이제 나한테 이거 물어보는데 자, 봐봐요. 얘가 F 서클 G 인버스 K가 7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말뜻이 이거지 않습니까? fx가 7이려면 얘가 7이려면 x는 3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즉 얘는 3이었어야 합니다. 그쵸? 맞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뭘 찾고 있는 거야? G 인버스 K가 3일 때 K 값을 찾고 있던 건데 이건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뭐랑 똑같냐면 G3이 얼마랑 똑같아? K랑 똑같잖아. 그치? 맞아? 그럼 G3은 얼마였던 거야? 10이니까 K는 10이었구나 하고 바로 찾아낼 수 있죠. 맞습니까? 역함수의 가장 기본 성질이죠. 48번이 별표인데 48번이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기로는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함수라고 할게.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치역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f죠. 이 대응관계가 f로 보이는 겁니다. 그치? 너가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치역으로 봤을 때는 이 대응관계가 뭐로 보이는 겁니까? 인버스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얘랑 똑같아. 이 방향으로 보면 이 함수가 뭐로 보이는 거야? F로 보이는 거지. 이 방향으로 거꾸로 보면요? 인버스로 보이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이 함수 그래프를 바라보면 얘는 이게 맞는데. 그치?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치역으로 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뭐로 보이는 거야? 인버스의 그래프라고요. 거꾸로 역대응 관계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 이 상황에서 y는 fx 줘놓고 야, f 인버스 a가 얼마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역대응 시키면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얘가 정의역했을 때 대응되는 이 역대응 관계가 뭐였던 거야? f 인버스 a였구나 라는 거였지. 그치? 맞아?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에서 찾아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거든? 봐봐 얘. 일단 fx 빠르게 그릴게. 얘가 지금 2에서 2,3이고 2,3이어서 연속함수네? 연속함수고 그 다음에 얘는 2보다 작을 때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그 다음 얘는 대칭축이 x는 2였는데 2,3이 정확하게 꼭지점이거든? 위로 볼록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얘. 근데 이제 나한테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야 요게 성립하던데 그때 G서클 두 번 이제 합성해갖고 얘가 5가 얼마게 이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고 다시 또 F 인버스랑 F랑 합성했을 때 이 둘은 같은데 얘가 뭐로 같다고? 항등함수로 같다 그랬잖아. 맞아? 그럼 이제 역도 성립하거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야. F서클 GX가 X던데? 라고 얘기하는 말뜻이 뭐야 이거지. X가 들어갔는데 이 함수 대신에 X가 들어갔는데 원인 변수로 결과 변수가 뭐가 대응되고 있는 거야? X가 대응되고 있던 거지. 그 얘는 뭐였다는 이야기야? 항등함수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F서클 G가 항등함수였다는 이야기는 G가 F의 뭐였다는 이야기랑 똑같아? 역함수였다는 이야기랑 똑같지. 맞아? 아 이거 뭐야? G가 그럼 역함수였구나 F에.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5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봐볼게. 5야, 5. F 인버스 5가 궁금해. 5는 어디지 했더니 여기가 3이니까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5. 맞아?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인데. 그럼 5를 역대응 시켜보면 이렇게 역대응 됐을 때 이 값이 얼마냐고 보니까 얘가 F 인버스 5였을 텐데 여기잖아, 얘. 얘가 5이려면 그때 x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지, 1. 여기 1이었던 거네. 맞아? 그럼 너는 이제 요 값이 궁금했던 건데 얘가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5인데 얘가 1이었잖아. 그럼 너는 최종적으로 궁금했던 게 뭐야? F 인버스 1이 궁금했던 거지. 맞아? 그럼 1보다 작은 값, 여기 어딘가 1 있을 거 아니야. 1 여기 있고 얘 역대응 시켜보면 이랬을 때 여기 지금 대응된 요 값이 뭐였겠어? F 인버스 1이었겠지, 그치? F 인버스 1은 얘가 언제 1이지 하고 봤더니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고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여야 되거든? 그럼 x는 4 아니면 0이어야 되는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럼 얘는 얼마였겠어? 4였겠지. 맞아?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였을 거다? 최종적으로 얘는 4였겠죠, 이렇게. 요게 함수랑 역함수랑 그 다음에 요 역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걔네들한테 이거 준킬러 문제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거.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뒤로 와서 49번, 50번 할 겁니다. 50번 별표하시고요. 아까랑 문제 비스무리합니다. 해보십시오. 49, 50. 49번 보시면요. 둘 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f에는 저 대응규칙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g, 함수 g에는 요 대응규칙 따라가랍니다.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대응규칙 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치? 그러면은 f에서요. 함수 f의 대응관계를 내가 여기다가 대응표 써보면 1은 3의 1승의 1의 자릿수니까 3이고요. 2는 9고요. 3은 7이고요. 4는 1이네요. 이렇게 대응되어 있죠. 그치? 얘는 함수 g는 1이 들어갔을 때 7의 n승의 1의 자릿수에 대응되라고 했으니까 얘는 7이고요. 그 다음 얘는 9고요. 그 다음 얘는 3이고 얘는 1이네요. 이렇게 대응되고 있네. 맞죠? 이런 상태였던 거잖아, 함수 fg가. 근데 이랬을 때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거든? 얘는 f 서클 g 인버스 1인데 g 인버스 1이면 이 거꾸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4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f4를 물어보고 있던 거고 f4는 얼마지 하고 봤더니 1에 대응되네요. 그래서 얘는 1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g 서클 f 인버스 7인데 f 인버스 7은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얘는 g3을 물어보고 있었던 거고 g3을 보니까 3에 대응되고 있네요. 얘는 3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3이어서 얼마였던 겁니까? 4였던 거죠. 그래서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50번 보겠습니다. 자, 50번 보니까 얘가 지금 정의역이랑 공역이 실수 전체래요. 그 다음 옆에다가 봐봐요.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 존재. 그래서 요놈의 역함수를 g라고 할 건데 얘가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함수여야 돼, 그치? fx는 1대1 대응함수여야 돼. 그 다음 실수 전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연속함수일 수밖에 없어. 중간에 이렇게 붕 찢어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요 놈이 1,0을 지나고 얘가 1,0을 지나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아형하게. 그 다음 얘는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a인데 얘가 만약에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고 얘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리면 얘는 요 사이가 붕 비어버리잖아, 치역에서. 그래서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얘가 어때야 된다? 달라붙어야지, 이렇게. 연속함수여야 된다고. 연속함수이면서 감소함수였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치? 즉 얘랑 얘는 어땠어야 된다? 같았어야 된다고, 그치? 그럼 a는 3분의 1이었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치? 바로 구했던 거고, a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얘 역함수를 2번 합성한 게 b래, 그치?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7이 얼마게라고 물어봤던 건데 얘도 그냥 역대응 시켜버리면 되지. f 인버스 7이면요, 일단 얘는 7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보다 더 한참 위에 있으니까 7 여기 있지. 맞아? 그럼 7 이렇게 대응됐을 때 여기가 f 인버스 7이었을 텐데 f 인버스 7이 얼마지 하고 봤더니 얘가 7일 때잖아. 아니지. 아, 맞네. 얘가 7일 때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때 x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6이지. 맞아?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f 인버스 마이너스 6이 b였다는 이야기인데
마이너스 6은 얘보다 아래에 있어가지고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역대응되면 얘가 F 인버스 마이너스 6이었던 건데 여기 대응되어 있대잖아. 그치? 근데 A가 지금 3분의 1인 건 알고 있고 그치? 얘가 마이너스 6일 때 A, X는 얼마야 되냐면 넘어갔을 때 19네. 얘 19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B는 19잖아. 아 그러면 A는 3분의 1이었고 B는 19인데 해달라는 게 뭐 해달라고? 곱해달래.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얼마였던 거야 이거는? 3분의 19였겠네. 맞습니까? 요거 역대응 관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대1 대응에서 지금 실수 전체니까 공역이 얘 연속함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안 되네 이거지. 그치? 맞죠? 네, 앞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던 논리입니다. 뒤로 오셔가지고요 51, 52 해볼 겁니다. 근데 51번도 별표 하나 치시고요 한번 일단 해보십시오. 52번부터 보겠습니다. 52번이요. 함수 f가 1대1 대응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정의어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였다는 이야기고요. 실수 전체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랍니다. 뭐 그런 상태래요. 그랬을 때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는 f가 주어진 게 아니고 합성함수 형태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단 f1이 얼마 개거잖아요. 그치? 그럼 F1은 얼마였을 거냐면 여기가 1일 때 값이 궁금했던 거잖아.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할래? 0 대입했겠죠. F1은 마이너스 3이네요. 이건 바로 그냥 내가 특정한 한 점 찾아내는 거니 함수값 찾아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번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가 이런 뭐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쌤 저는 얘를 K라고 갖다 놓고 FK가 1인 거를 찾을래요. 그래서 K가 얼마인지를 찾을래요 했을 때 여기가 1이려면 X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얘는 x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3이어야 되니까 f3은 1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k가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지. 둘의 합은 0이잖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 아, 쌤 얘가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거 둘이 자리 바꿨을 때 역대응 f 인버스 4x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1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x에다가 1 대입해 보시면 얘가 얼마였던 거야? f 인버스 1이고 f 인버스 1은 3이었던 거네. 그냥 3이었던 거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특정한 함수값들은 이 정도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잖아. 그치? 이거는 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얘 같은 경우 봐봐. 연습 51번. 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 줘놓고서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xc가 어떻게 생겼어 이거잖아 사실상.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건데. 얘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인버스가 어떻게 생겼지를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나한테 식을 물어본 거지 특정한 한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럼 식을 찾아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겼지를 찾아내려고 봤는데 이게 합성된 형태밖에 안 보여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치환할 거야 이렇게 t라고. 그럼 얘는 ft는 그럼 x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3분의 t-1이니까 x가 대입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2t-6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말뜻이 뭐였던 거냐면 fx가 뭐였다? 2x-6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치? 그 fx가 이렇게 생겼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역함수를 구해내는 방식이 뭐였냐면 식을 어떻게 구해냈냐면 x랑 y 자리 바꾸지. 그리고 나서 y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얘는 2분의 1x 플러스 3이었던 거네. 그래서 얘가 뭐였다? 얘가 역함수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합성된 형태에서 함수값 구해내고 그 다음에 함수식 주어졌을 때 역함수 구해내는 게 뭐였어? 첫 번째 x랑 y 자리 바꾸고 그 다음 두 번째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얘기였잖아. 그치? 그대로 그냥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gx는 어떻게 생겼었다? 2분의 1 x 플러스 3이었던 거지. 정의역에 대한 별다른 얘기 없고.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바꿀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정의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있으면 여기까지 주의하셔야죠. 정의역. 이따가 문제 나올 텐데.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53번 별표. fx가 식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나한테 물어본 게 fx 곱하기 f 인버스 x가 18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좀 구해달래요. 그치? 근데 난 fx에 대한 식은 알고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요 f 인버스 x의 식 좀 빠르게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구할 건데 첫 번째가 y는 마이너스 x였던 거잖아요. fx가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얘 역함수는 이렇게 구할 거잖아. x랑 y 자리 바꿨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y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 이렇게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너 x랑 y 자리 바뀔 때 얘도 뭐로 바뀌었던 거야? 역함수는 얘의 정의역이 뭐가 된 거야? 얘의 치역이 됐던 거잖아. 그치? 맞아? 거꾸로 봐야지. y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y가 0보다 작으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x가 0보다 클 때 얘는 어떻게 됐던 거야? 이 식이 마이너스 x였구나 이거지 지금. 난 두 번째 저거 식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고 오른쪽에 지금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일단 역함수 식 구할 거니까 x랑 y 자리 바꿔야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고 그래서 y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x잖아.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얘는 역함수로 바뀌는 순간 얘는 이제 치역의 범위가 이랬다는 거지 지금. 그럼 치역이 이렇게 생기려면 얘 정의역이 어때야 돼?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즉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생겼던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됐던 거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마이너스 2x였어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자 이런 상태고. 자 그러면 얘 모든 실근의 합중 구해달래.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지금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바뀌니까 x가 0보다 클 때 볼게. 근데 0은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0은 이제 따로 뺄게. x가 0보다 커. 그럼 그때 이제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고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x인데 그게 18이어야 되잖아. 그치? 이런 상태였던 거잖아. 그 얘는 x제곱이 36이어야 돼서 이거 만족하는 x값은 얼마? 뿔마 6인데 양수만 가능하니까 6이지.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아. x가 0보다 작으면은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x고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2x여가지고 얘가 18이어야 되거든. 그럼 x제곱은 얼마야 되냐면 9여야 돼서 이거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지. 맞아? 세 번째로 x가 0일 때는 아직 안 봤으니까 x가 0일 때 볼게. x가 0이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로 생겼고 x가 0이면 f 인버스는 마이너스 2x로 생겨서 얘가 이렇게 18인데 상식적으로 x가 0인데 이거 곱하고 18 나오는 게 있겠니 없겠니? 없잖아. 이건 볼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맞아? 서술형 됐을 때는 이거 써줘야 돼. 어쨌든 이렇게 두 개였던 거잖아. 그치? 모든 실근이. 그래서 얼마였다? 3이었던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문제 아니죠. 네. 그 다음 뒤로 와서요 이제 5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fx랑 gx 이렇게 주어졌고요. 특정한 함수값 하나 찾는 거니까 굳이 내가 막 얘 역함수를 다 찾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치? 얘를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얘가 합성함수의 역함수여가지고요.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자리 바꾸고 인버스 취해주면 되죠. 이제 네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자리 바꾸고 인버스 취해주고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G2가 얼마입니까? G2가 1이잖아요. 지금 미안 3이잖아요. G2가 3. 그 F 인버스 3을 물어보고 있던 거고요. 얘가 K네요. 그치? 궁금한 게 K입니다. 굳이 얘는 이제 뭐 특정한 하나니까 FK가 그럼 3을 만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얘가 3이려면 요게 얼마야 돼? X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 F1이 3이었던 거니까 K가 1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G 인버스 F 인버스 3인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근데 아까 구했네. F 인버스 3이 얼마라는 거 알아? 1이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G 인버스 1을 물어보고 있던 건데 얘도 뭔지 모르겠는데 K라고 하지 않고 얘는 T라고 할게. 그럼 GT는 1이었던 거니까 얘가 언제 1이지 하고 봤더니 X가 1일 때잖아. 그치? 그럼 G1이 1이네 이거. 그래서 얘가 T가 1이었던 거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1 더하기 1 해가지고 얘는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값만 계산하는 거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56번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겠습니다. 얘가 좀 특이한 함수네요. 뭐냐면 원함수와 역함수가 어떻답니까? 똑같대요. 그치? 그러니까 원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다는 이야기는요, 말뜻이 이거잖아요. 우리 그래프 관점에서요,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뭐 해서? 대칭 이동해서 구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을 때 증가함수니까 얘가 y는 xy의 교점이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고, 요 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해주면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치? 이게 지금 역함수잖아요. 얘 역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는 말뜻이건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지. 그 얘는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지 자신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즉 얘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애들이라고. y는 x 이렇게 돼 있을 때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 생긴 거 이거. 얘가 y는 fx래. 그럼 얘를 내가 접잖아? y는 x에 대해서 접으면은 얘를 접으면 여기고 얘를 접으면 여기잖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얘는 원함수랑 역함수가 어때? 똑같은 함수라고.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인 애들. 그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fx가 a, b를 지나? 그럼 자동으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b, a가 이 함수 위의 점이었던 거지.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여기서 이런 것들 뭐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걸 줬는데 f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래. 그치? 근데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f-2의 값이잖아. 그치? 내가 이거 가지고 fx를 구하고 해가지고 막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이게.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너한테 물어본 게 f-2의 값이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어 하고 k라고 놓을게.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은 얘는 이제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니까 얘가 뭘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2,k를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지. 마이너스 2,k를 지나고 있으면 자동으로 얘는 뭘 지나? k,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그래서 얘가 fk는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 내가 지금 뭐가 궁금했던 거야, 너? k가 궁금했던 거 아니야? 지금 네가 구하려는 게 k지. 근데 봐봐. 그럼 얘가 언제 마이너스 2인지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이려면 x제곱이 얼마여야 돼? x제곱이 2분의 3이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2분의 3 대입할게. x제곱에다가.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f 2분의 5가 마이너스 2였던 거지. 이렇게. 그럼 k는 얼마였던 거야? 2분의 5였던 거잖아, 이거.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k 저 값은 얼마였다? 2분의 5였구나. 이 얘기죠,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너 아마 선행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거 발문 꽤 봤을걸? 원함수랑 역함수랑 똑같아. 이 얘기는 그냥 뭐다? 아, 얘가 y는 x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구나. 이 얘기라고요. 선대칭 도형이구나. 이 얘기여서. 그러면 이 말뜻이 뭐냐면 fa가 b를 지나? 그러면은 그럼 fb가 똑같이 뭐였을 거다? a였을 거다. 이 얘기랑 똑같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난도 문제도 이해가 되시면 빠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고요. 이게 안 되면 조금 돌아 가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종국에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뒤로 와가지고 57, 58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한 30분까지 잠깐 일단 57번, 8번 두 문제 하고요. 59번 시간 좀 주겠습니다. 59번 워낙에 중요한 문제라. 57번 보시면요. 지금 y는 fx랑 gx의 대응관계, 즉 연속변수의 대응관계인 그래프가 쭉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f 인버스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달래요. fx가 여기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1일 때 역대응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치?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이니까 얘는 그냥 뭐였던 겁니까? 0이었던 거죠, 그냥.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거잖아요.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x좌표가 0이었던 거죠, 지금.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는 이제 인버스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g 서클 f 인버스 2인데 요거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f 인버스 2를 보니까 f 인버스 2면은 한 이쯤 있을 거, 2면 한 이쯤 있겠다. 거기 그래프상에 여기 2 있네요, 2. 그치? 그거 내가 안 적어놨는데 2가 지금 어디에 대응되고 있습니까? 거꾸로 역대응되면 마이너스 3에 대응되고 있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가 f 인버스 마이너스 f 인버스 2고요. f 인버스 2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g 마이너스 3을 구해달라고요. 그치? 근데 g 마이너스 3은 보니까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3,0이죠. 그치? 얘는 얼마였던 거야? 0이었던 거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0 더하기 0이어서 이 값은 얼마였다? 0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x 주어지면은 인버스 값도 역대응으로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많이 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얘 봐봐요, 얘. 이거 y는 fx의 그래프죠. 그래프의 정의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순서쌍의 모임인데 이때 x가 정의역에 속해져 있는 얘네들이잖아. 그치? 순서쌍들의 모임이죠. 단 얘는 무슨 변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점의 형태로 나타났던 거야? 이산변수였으니까.
1, 2, 3, 4, 5짜리 2, 3변수였던 겁니다. 그치? 어쨌든 얘가 대응관계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얘가 뭐 g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내가 안 해놨네. 1이 4로 가고 2가 5로 가고 1, 2, 3으로 갑니다. 자, 이랬을 때 요 값을 물어봤잖아. 그치? F 인버스의 성질에 의하면 G 서클 F 인버스 5인데 F 인버스 5가 얼마지 하고 봤더니 5 역대응 시킬게. 5 여기 있고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만나는 게 F 인버스 5잖아요. 역대응. 그치? 근데 여기 얼마였던 거야? 그래프 봐봐. 얼마야? 3이지 이거. 3,5였으니까. 얘가 3이니까 나한테 물어본 게 G3을 물어봤던 거지. 그럼 G3은 얼마야? 1이네.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였다? 1이었던 거죠. 이렇게. 바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와가지고요. 59번이 별표라고 했죠. 해보십시오. 한 2분 정도 주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G서클 F하고 마이너스만 있잖아요. 그 1이 생략되어 있어요. 1. 거기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G서클 F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잖아. 1 생략되어 있던 겁니다. 자, 얘네들 지금 A랑 B랑 C랑 다 주어졌고요. F랑 G 둘 다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역함수 존재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뭐 주셨냐면 G서클 F 인버스의 대응 관계 주셨거든요. 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F1이 4고 G6이 9일 때 F2 더하기 G5가 뭐게 이거잖아. 그치? 나한테 이제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F2가 내가 F에 대한 대응 관계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G에 대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죠. 그치? 근데 얘를 잘 보니까요.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를 보니 요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잖아요. 아, 그러면 얘가 겉함수고 얘가 속함수였던 거지. 그치? 얘는 합성의 과정을 내가 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랬던 거잖아. 아, 얘가 여기가 G 인버스고요. 여기가 F 인버스였는데 최종적으로 7, 8, 9에서 시작을 해서 1, 2, 3에 대응이 되고 있는 이 관계를 나타낸 게 얘였던 거잖아. 그치? 합성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랬는데 중간에 여기가 4, 5, 6이잖아.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이런 상태인데 이때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라고는 7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3로 가야 되지. 8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어디로 거쳐서 가는지는 모르겠어 아직. 그다음 9는 어디로 가야 돼? 최종적으로 2로 가야 되지. 근데 이제 나한테 몇 가지 힌트들이 있거든. 뭐 줬냐면 F1이 얼마래? 4래. 그럼 쟤는 F1이 4였다는 이야기는 얘 거꾸로 보는 게 요 방향이 뭐야? F지 지금. 요 방향이 F잖아. 그 F1이 4였으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지 지금. 그 다음에 G6이 9였다는 이야기는 얘는 요 방향이 G잖아. 그러면 지금 6이랑 9랑 대응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이거야 지금 힌트가. 그치? 자, 근데 봐봐. 야, 나 근데 9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알아? 2로 가야 되잖아. 1로 가야 돼 지금 얘는. 맞아? 그 다음에 1에 최종적으로 대응되어야 되는 게 누구야? 8이지 8. 그럼 이거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얘가 나머지 1대1 대응이니까 남은 게 뭐밖에 안 남았어? 이거랑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나 지금 뭐 한 거야? 대응관계 다 찾은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봐봐. F2란 말이야. F2면 뭐야? 거꾸로 보면 되지 여기. 얼마야? 6이네. F2. 그 다음에 G5는 뭐야? 거꾸로 보시면 뭐야? 7이잖아.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7이었으니까 이 값은 얼마였다? 13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이게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제대로 이해가 되셨으면 이런 풀이가 가능할 거고 이해도 될 겁니다. 오케이? 그만큼 개념이 중요해요, 이 파트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번, 61번, 62번 세 문제 다 할 겁니다. 하십시오. 자, 60번 먼저 보겠습니다. fx 이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랍니다. 증가함수인 거 알겠고요. 이때 f-1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아,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거잖아요. 해석이. 그치? 근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아직 모자랍니다. 그치? 내가 요 식을 조금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요 식 해석하는 게 조금 짜증납니다. 생겨먹은 게. 그치?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야, 이런 애 다룰 때 너가 이 성질 알고 계시잖아요. F 서클 F 인버스나 F 인버스 서클 F나 얘네 죄다 뭐로 똑같습니까? 항등함수로 똑같잖아. 그치? 내가 이 값이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 똑같은 값에다가 그냥 F를 한번 합성해 버릴게. 이렇게
이렇게 합성하게 되면 요거 지금 등호 훼손돼 안 돼? 훼손 안 되지. 똑같은 값에 똑같은 함수가 들어간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얘 말뜻이 뭐야? F 서클 F1인데 오른쪽은 뭐야 이거? F 서클 F 인버스에서 상등함수지. 상등함수에 1 들어가면 그 값이 얼마야? 1이잖아. 요 말뜻이네. 예석이. 그럼 F1은 얼마였냐면 A 플러스 B인데 그럼 FA 플러스 B가 얼마였다? 1이었구나 이 얘기잖아 지금 이거. 맞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 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가 얼마였다? 1이었다. 식 하나 얻어낸 거지 이렇게. 그럼 너 첫 번째 식 1번, 두 번째 식 2번 해서 뭐야? 한 문자로 정리해서 AB 값 구할 수 있지. 연립해서. 오케이? 이거 계산 생략할게.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1 나와서 이거 1입니다. 그다음 61번이 별표인데 요 관점에서 또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지금 보니까 봐봐. 얘가 지금 2, 3변수 1, 2, 3에서 1, 2, 3으로 가. 함수 F가 1, 2, 3에서 1, 2, 3으로 가거든. 그럼 뭐 요거의 대응 관계만 살펴보면 돼서 부담감이 되게 덜한데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거 만족하래.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세달래. 그치? 즉 이걸 만족하는 대응 관계가 몇 개나 나와?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걸 만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일단 모르겠잖아 네가. 그치?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다고? 뭔 소리야 싶잖아 이거.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원함수랑 역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봐도 똑같고 이렇게 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방향으로 봐도 똑같고 이 방향으로 봐도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얘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똑같이 내가 함수 F를 합성을 하더라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했겠지. 이거는 등호가 훼손이 안 돼. 좌변의 의미는 뭐냐면 F를 2번 합성했더니 얘가 우변의 의미가 뭐야? 항등함수가 됐어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 2번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어 이 얘기지. 그 이 말뜻이 뭐냐면 얘가 F를 이렇게 2번 합성했다는 이야기잖아. 속함수 겉함수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1, 2, 3 맞아? 그럼 얘가 2번 합성해서 항등함수면 얘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잘 봐. 얘는 1이 중간에 어디 가는지 관심 없어. 관심 없고 어디로 가면 돼? 중간에 어디로 거치는지는 관심 없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기만 하면 돼? 1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 1. 맞아? 1로 가기만 하면 되지. 그럼 봐봐. 얘가 1이 만약에 1로 왔어 이렇게.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1로 가야지. 똑같은 함수니까. 그치? 자 그리고 나서 2가 2로 왔어. 2도 2로 가고 3도 3으로 가고 3으로 가면 얘는 그냥 뭐야? 맞는 거지 이거. 만족하는 거잖아. 항등함수였던 거예요. 그치? 자 여기 하나. 그래서 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1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엔 1이 1로 가는 게 아니고 1이 이번에 2로 갈게. 그럼 얘랑 똑같은 함수니까 1을 2로 가야 되잖아. 맞지? 얘랑 복붙함수잖아 지금 F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최종적으로 얘는 1로 가야 되지. 그래도 복붙 1이지 이렇게. 맞아? 그럼 남은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이래야 지금 2번 합성해서 항등함수를 만족하니까.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요걸 만족하는 항등함수 하나 있고 하나 요거 만족하는 F가 항등함수 하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항등함수 아닌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 얘네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걔네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교차시켜주면 되지.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대로 대응시켜주면 되잖아. 남은 거 하나로. 곱하기 1이었던 거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굳이 세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긴 애 아니면 이런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1이 만약에 3으로 왔어? 그럼 1은 3으로 와야지. 근데 얘는 최종적으로 1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줘야 되지. 그 중간 남은 거 하나는 2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치? 또 하나 함수 하나 더 했던 거지 이렇게. 이런 애들처럼 뭐 해주면 돼? 요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1이랑 3을 뽑았어? 그럼 2개 뭐 해주면 돼? 교차시켜주면 되지 이렇게. 맞아? 교차시켜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 나머지 하나는 뭐야? 그냥 하나로 쭉 가야지 뭐. 곱하기 1.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있잖아. 연습 61번 여러 번 합성해가지고 얘가 항등함수 되는 문제 있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이거는 2개짜리가 항등함수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풀리지. 이거는 너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잖아. 근데 요거에 관해서는 아예 일반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하려고 하면 되게 빡세. 그래서 요거는 시험 때부터 할 거야. 이거는 아예 테마로 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때 3개짜리가 항등함수 하나로 가는 거 요거 하나 정도 나왔거든.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에서 요거는 꽤 단골 주제입니다. 3개짜리가 가는 거. 예를 들면 봐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3개짜리가 항등함수라는 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이거 한번 간만 볼게.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지금 3개를 합성해. 똑같은 놈 함수 f를 3번 합성해. 이렇게 합성해서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 f가 몇 개일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함수 f가 그냥 뭐면 돼? 항등함수면 되잖아. 1, 1, 1, 1 2, 2, 2 3, 3, 3, 3 가면은 얘와 얘의 최종 대응 관계가 항등함수잖아. 그럼 항상 이거 하나 생거지 일단. 그 다음에 3번 거쳐갖고 i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보니까 얘가 만약에 1이 2로 갔어. 그럼 2가 만약에 1로 가잖아? 그럼 1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얘가 2로 왔으니까 얘는 2로 가야 되지. 야, 1 해버리면 이거 돼? 안 돼? 1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대응되고 있어? 2에 대응되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럼 1이 2로 왔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던 거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만약에 2가 2로 갔어. 그럼 얘는 또 2가 2로 가야 되잖아, 이거. 복부담수니까. 안 되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지. 맞아? 그럼 1, 2, 3 왔다가 3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잖아. 그럼 대응 관계 다 찾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이 2로 가야 돼. 1이 2로 가고, 1이 2로 가고. 그 다음에 3은 어디로 가야 돼? 아니, 2는 3으로 가고, 또 2는 3으로 가고. 3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고. 3은 1로 가고. 3은 1로 가고. 대응 관계 다 찾았던 거지, 이거. 맞아? 그럼 뭐만 해주면 되냐면, 자, 1이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1이랑 2랑 다른 거 거쳐가지고 어디로만 가주면 돼? 1로 가주면 되잖아. 그럼 요 두 개만 뭐 해주면 돼? 선택해주면 되지. 3, 2로 갈지, 2, 3으로 갈지. 맞아? 요런 논리로 이제 경우의 수 논리로 들어가 버리거든, 이거는. 그때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할 거야. 아시겠죠? 네, 이런 게 있겠구나 싶은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와서 자, 62번 보시면 이 말뜻을 해석을 좀 하셔야죠. 그치?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 이거 역함수 합성해버리면 안 돼요? 너 이거 역함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봐봐, 얘 봐봐. 이 의미하는 바를 보니까 얘 합성하고 그 다음 얘가 최종적인 겉함수야. 아, 그럼 얘가 중간에 속함수가 f 2번 합성하고 x 대입한 값이고 얘도 이거잖아, 지금. 요게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요걸 해석을 해보면 아, 이거 2번 합성한 거에다가 x 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x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러면 2번 합성한 함수가 지금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항등함수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말뜻이? 2번 합성한 거에다가 x 넣었더니 x가 나오는 함수라는 거는 2번 합성한 함수는 뭐다? 항등함수였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그럼 2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온 애들 볼게. 얘 2번 합성하면 뭐야? x 플러스 2니까 이거 뭐야? 항등함수 아니지? 그치? 얘 2번 합성하면 뭐야?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야 되니까 x잖아. 항등함수 맞네? 얘는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입해야 되니까 이거잖아, 이거. 얘는 뭐야? 항등함수 맞네. 그치? 니은 디귿이 맞았던 거지, 논리가. 기억은 틀렸고. 해석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시면 되죠. 그치?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63번, 4번에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먼저 이야기하고 합시다. 63번 보시면요. 얘 바로 볼게요. 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있는데 대칭축이 x는 3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의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이상이래요. 그래서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3,3인데 정의역이 3 이상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치? 즉 이 함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입니다. 그럼 증가함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x 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y는 fx고요.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인데 바보처럼 역함수 구한 다음에 원함수와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찾으면 돼? 이 둘의 교점 x좌표는 이 둘의 교점 x좌표를 찾아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는 놈과 y는 xy 교점이 차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 x좌표가 뭐랑 뭡니까? 3이랑 4잖아요. 그치? 그럼 3,3, 4,4였겠죠, 이렇게. 교점 두 개 찾은 겁니다, 네가. 그치? 3,3이랑 4,4로. 기억에서 보니까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네. 그럼 봐봐. 야, 이거 얘 y는 x잖아. 그치? 그럼 이거 기울기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지. 1대 1대 루트 2. 이거 바로 보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니까 루트인 거 맞지? 거리가.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니은 보시면 두 점 A와 B X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제곱배합이 25냐 맞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 D급 보시면 Y는 GX가 이 역함수인데 역함수의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은 얘랑 얘잖아요. 합이 7이니 맞죠? 그래서 D급까지 맞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63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았던 거네. 64번도 마찬가지고 65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요. 64, 65 두 문제 해보십시오. 64번 보겠습니다. 64번 보니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얘 꼭지점 좌표가 2,2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이차함수였겠죠. 근데 얘가 대칭축이 다시 정의역이 2 이상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치?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니까 요놈과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교점의 좌표는 반드시 뭐였겠어요? y는 x 위에 있었을 거고 이 점과 이 점이었던 거잖아. 그치? 요 둘이 뭐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죠. 그치? 그럼 교점 좌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보니까 거리가 얼마래요? 이 거리가 3루트 2래요. 그치? 얘는 기울기가 1이어서 1대 1대 루트 2거든요. 이만큼이 3루트 2였다는 이야기는 이만큼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3이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즉 얘는 뭐였다? 5,5였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맞아? 그럼 요 함수가 뭘 지나야 된다? 5,5를 지나야 되는구나 이거지 해석이. 대입해 주시면 얘는 9a 플러스 2는 5여서 a는 얼마였던 겁니까? 3분의 1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이제 65번 보시면요.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고요. 이때 요거 만족시키는 뭐 구해달래요? 실근의 값 구해달래요. 가끔 보면요. 이런 식 보잖아요. 그럼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fx를 갑자기 나눠요. 네 맘대로 어떻게 나눠 fx를? fx가 뭐가 아니라는 저기가 있어야 나눌 수 있어?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나눌 수 있죠. 근데 fx는 계속 변하는데 뭐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얘는 약분이 아니고 넘겨갖고 보셔야죠. 그치? 넘겼을 때 얘는 요 식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는요. fx로 넘겼을 때 fx 마이너스 f 인버스 x가 뭐를 만족을 해야 돼? 0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 이걸 만족하는 뭐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x값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가 0이려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지. 그럼 너는 일단 첫 번째로 fx가 0인 x값 찾아주면 되네? 그러니까 fx가 0이려면 이 그래프 빠르게 그릴게. 야, 이거 1에서 꺾이는데 1,6이고 얘도 1,6 지나니까 얘 연속함수야. 그치? 1,6에서 연속이고 얘는 기울기 1이고 얘는 기울기 2분의 1에서 뭐 이렇게 지났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0은 여기서 가졌겠지. 함수값 0은. 함수값 0은 여기서 가졌을 거고 x가 그때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맞아? 여기까지 괜찮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제 뭐 찾아야 돼? 하나 찾았고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x좌표 찾아야 되지. 근데 얘 봐봐 얘 y는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증가함수잖아 이거. 증가함수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x좌표는 요놈과 뭐와의 교점이야? y는 x와의 교점이잖아. 맞아? y는 xy 교점이 하나 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요놈과 요놈의 xy 교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고 요놈과 요놈과의 교점이 얼마냐 이거 11,11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럼 얘는 교점 x좌표 이거 만족시키는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4랑 11이니까 이거 다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뭐 해달래? 더해달래? 다 더해달래.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였던 거야? 5였던 거지. 5. 요거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x값의 합은. 맞습니까? 계속 이거 관통하죠. 봐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단 언제만? 증가함수일 때만. 계속 이게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수학은 결국에 개념이거든요. 앞에 개념이 제대로 잡히면요. 뒤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면 고구마 나오듯이 줄줄 나옵니다. 그냥. 근데 개념이 끊겨 있잖아요. 그럼 고구마 하나씩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수학이 너무 하기 싫어집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개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특히나 이제 내가 말했잖아요. 공수 1까지는 그나마 한다니까? 개념이 조금 있으니까 그나마. 익숙한 개념이거든. 식을 다루니까. 근데 이제 공수 2가 되면은 도형의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네가 거의 새로 배우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개념이 빈 상태에서 문제 풀이만 무한 반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허하게. 그럼 그런 애들이 점수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개념 유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이해하셨으면 어떻게 써먹히는지도 계속 보셔야 되고, 그렇게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66번 봐봐요. 66번 보니까 요 놈과 역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그치? 이제 너 둘러싸인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색할 텐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보일 거거든요, 앞으로. 너 수능 볼 때까지. 그럼 봐봐. x가 지금 어떻냐면 1차고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함수지 않습니까? 그 얘는 일단 꺾이는 건 알겠어. 어디서 꺾여? 절대값을 포함한 이 지점이 0을 기점으로 이 식이 바뀌니까 꺾이는데 얘가 0인 점을 기준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그럼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꺾이지. 얘가 2,3을 지나니까 일단 얘는 2,3을 지나. 그 다음 얘가 역함수를 가져야 되니까 연속함수이면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였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 2분의 1 얘가 이렇게 됐을 거고 기울기 2분의 1 적어줄게. y는 2분의 1 x 하고 0보다 크면 얼마야? 플러스 2 이렇게 됐겠지, 그치? 맞아. 얘가 2,3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2보다 작으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3이어서 조금 더 급하게 올라왔겠지, 이렇게, 그치? 맞아?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3x고 얘가 2,3 지나니까 그냥 이거네. 이렇게 생겼지? 그게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얘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거라고? y는 x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맞지? 근데 봐봐. 요 놈과 y는 그러니까 y는 gx라는 요 놈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근데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얘를? 접으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접게 되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걸로 할게. 아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지금 뭐야? 요 놈의 역함수지. 그럼 너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그럼 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가 지금 보니까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랑 똑같으니까 넓이가. 그럼 내가 이 삼각형 하나 구한 다음에 이거 넓이 곱하기 2 해야지. 이 관점이 너한테 훨씬 편안하지. 맞아? 그럼 봐봐. 이거 구해볼게. 일단 교점 좌표 구하자고. 교점 좌표가 얘랑 얘와의 교점이니까 얼마야 이거? 4,4네. 여기가. 그 다음 여기는 0,0이지. 여기는 아까 뭐였어? 이거 2,3이잖아. 와, 이거 너무 땡큐하다. 봐봐. 하나 원점이지. 하나 원점인데 너 뭐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원점이니까 원점 제외하고 x좌표, y좌표 위아래로 적어. 뭐 하려고? 신발끈 쓸 거야, 신발끈. 이렇게 곱하면 얘는 8에다가 10이 빠지고 얘가 차이가 이건데 거기다 2분의 1 한 게 뭐야? 저 삼각형의 넓이지. 그럼 쟤가 얼마인데? 2잖아. 얘가 2고 얘가 2니까 이 전체 넓이는 얼마? 4였겠지, 4. 맞아? 신발끈 계속 쓰인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 이거 어차피 저기 뭐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험 대비할 때 미니 모의고사 아마 내가 첫 테마를 가지고 올 건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뒤로 와가지고요 67번 8번 두 문제 하시죠. 자 67번 먼저 보겠습니다. 67번 보니까 증가함수고요.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 가지고 있겠죠, 그치? 1대1 대응 함수니까 연속함수이기도 하고요. 연속함수 0,a를 지나면서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3, 0보다 클 때는 3분의 1이어서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생겼죠. 연속이면서 증가함수니까 얘는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역함수의 교점은 얘는 증가함수니까 y는 x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바로 뭐다? 역함수와의 교점이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굳이 내가 얘 역함수를 그려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림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생겼대요. 그치? 근데 이랬는데 역함수랑 원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32라 그랬니? 32지.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이만큼의 넓이 반띵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6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맞아요? 이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얘가 0,a고 y는 x니까 y는 x와 요 놈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얘가 2분의 3a? 2분의 3a인가요? 맞니? 2분의 3a. 맞네. 2분의 3a, 2분의 3a죠.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의 교점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네.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란 이야기야? 16이란 이야기지 이거, 그치? 그래서 이때 A 값이 얼마게라고 물어봤는데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이번 이걸로 할게요. 신발끈 말고요. 이거 신발끈을 이동하기가 좀 계산이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2a잖아요, 그치? 2a.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이거 뭐야? 2루트 2a지 이거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야? 높이잖아, 그치? 그 0,a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a여서 얘가 지금 높이고 그 다음 밑변이 이거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인데 얘가 얼마를 만족을 해야 돼? 16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 근데 a가 지금 뭐냐면 양수라고 했잖아, 양수. 그럼 얘는 부호 밖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a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a 곱하기 a가 16이니까 a는 얼마였겠어요? 4였겠죠, 그치? 이렇게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신발끈을 굳이 억지로 안 맞추더라도. 맞습니까? 물론 이제 평행이동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아직 평행이동 안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볼게요. 68번 68번 보시면 얘가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놈이 대칭축이 0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있는데 요게 y는 fx와 그놈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근데 얘가 대칭축이 0인데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증감수죠, 이렇게, 그치? 얘는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뭐야,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계속 뭐 이렇게 내려오든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였다는 이야기는 해석이 뭐냐면, 아, 원함수와 y는 x가 교점이 몇 개였다? 두 개였다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y는 x라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요 놈이 얘랑 몇 개에서 만나야 돼? 두 개에서 만나야 되지.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순간 막 내려오다 보면 얘가 뭐 하는 경우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접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야 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야 두 개에서 만나지. 맞아? 계속 두 개에서 만나다가 얘가 이렇게 원점 지날 때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 두 개지. 근데 얘보다 조금 더 내려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두 개야? 그때부터는 몇 개야? 한 개잖아. 맞아? 그럼 변화의 경계가 어디야? 접할 때와 원점 지날 때는. 맞아? 그럼 요 놈이 원점 지날 때니까 그때 a는 얼마야? 0이지. 그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a 값이 커지면 따라서 얘가 꼭지점 좌표가 커지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야 돼? 접할 때까지 올라가야 되지.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접한다는 이야기는 교점의 x좌표가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랬을 때 얘는 판별식이 0이어야 되지. 실근이 하나여야 되니까. 그럼 그때 a 값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4분의 1일 때까지 올라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있어. 4분의 1은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4분의 1일 때는 딱 뭐야? 하나니까. 얘보다는 조금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뭐야? 지금 교점이 딱 두 개였던 거네. 그래서 0 이상 4분의 1 미만일 때가 이걸 만족하고 있었겠죠. 맞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69번 똑같아갖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고요. 70번, 71번 하기 전에 다 세 문제 똑같은데 72번 발표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역대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F 인버스 B인데 B 어딨냐면 그 문제 따라오세요. B 여기 왼쪽 여기 어딘가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럼 B가 지금 fx에 들어갔을 때, 즉 여기가 뭡니까? F 인버스 B인데 그 값이 뭐야? 거기 지금 그래프 보니까 B에 대응되는 게 C네요. 그치? 그 F 인버스 B는 C였습니다. 그럼 너한테 이제 또 물어보는 게 F 인버스 C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C는 또 어디 있냐면 Y는 X와 만나는 요 점 어딘가 있죠. 그리면 그냥 무시해. 거기 여기 어딘가 C죠, 여기. 그치? C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가 F 인버스 C인데 C가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얼마입니까? D잖아요. 그림은 무시하세요. 잘못 그린 거예요. GD죠. 그치? 결국 너한테 물어봤던 게 GD잖아. GD가 얼마지 하고 봤더니 D네요. Y는 X와의 교점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얘는 D였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네, 좋아요. 이제 70번, 71번 하고 마무리 지으십시오. 해봐요.